안녕하세요. 골드케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2024년 계속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은 뭐 청룡의 해다, 뭐 푸른 용들이 막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룡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청룡의 해다, 푸른 용이다. 많은 네.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항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어요. 네네. 예전에 나이 든 어르신들이 여자가 100말 뛰면 기가 세다. 이런 그렇죠. 말들이 들어 있었는데, 억울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예전 분들의 말씀은 갑오생,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푸른 말이죠. 그렇죠. 가보는. 갑이라는 게 이제 푸른색을 뜻합니다. 네. 오라는 건 말이라는 걸 뜻하고요. 그렇죠. 갑오라는 게 옛날 어른들 말씀은 100말 뛰다. 네. 아, 네네네네. 그러면 요즘하고 좀 내용이 안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차이는 뭐냐면 네. 요즘 사람들은 간지를 가지고 색깔을 정해버리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해년에 뭐 황금 돼지띠의 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게 출산율이 확 늘었습니다. 네. 네. 부자는 또 골드색, 무자라는 글자가 골드색과 비슷하다. 네네. 그래서 골드, 금색 쥐다, 네. 황금쥐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고요. 상술적인 부분이 많긴 하지만 네. 이 근본적인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 분들은 나무오행이라고 하는 오행을 쓰셨어요. 네. 네, 그래서 갑진년, 네. 청룡의 해다라고 한다면 고전 스타일로 얘기를 한다면 붉은 용의 해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되고요. 요즘 스타일로 얘기하면 푸른 용이 되기는 되죠. 네. 그럼 그 나범 오행이 뭔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부탁드려요. 나무모행이라는 건 이제 자, 육십갑자라고 하는 동양의 어떤 고유 부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60개로 이루어진 갑자을축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요. 네, 네. 옛날 사람들은 그걸 숫자로 다시 치환을 해서 네. 변화를 시켜서 다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배치를 시켰고요. 네, 네. 그 오행에 따른 색깔이 우리가 말하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갑오라는 흰색, 네, 네. 백말띠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나범 오행에서 말하는 색깔,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 무슨 해다 이렇게 했을 때 색깔이 좀 차이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요즘 시세를 따르긴 따라가지만 네.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푸른 용의 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요. 네. 옛날 사람들 관점에서는 붉은 용의 네. 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 않은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 네, 네. 네. 그럼 이제 2024년이 됐는데 이 풍수의 뭐 포인트라면 웃기는데 뭐 사주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뭐 무슨 띠가 좋다든지 좀 무슨 띠가 나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좀 잡아주실 수 있는지. 네. 네네. 풍수는 원래 공간입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시간을 얘기하신 건데요. 네네. 시간으로 공간을 본다. 논리적으로는 맞진 않지만 네. 저희가 참고로 할 만한 팁은 있어요. 네. 좀 네. 아무래도 영향은 받으니까. 네. 네네. 한 해 한 해 변화하는 흔히들 말하는 에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자, 올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뭐라고 할까? 급작스러운 변화, 급작스러운 변화, 순간적인 변화, 순간적인 변화. 그리고 어떤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음악이나 교통 교통. 이런 분야에서 상당한 또 서프라이즈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일단은 그 결말은 그 나라마다 네네. 개인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하기야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네네. 미리 준비해온 쪽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파급 효과는 분명히 생기게 되죠. 네.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 네. 네. 한 해 올해가 용띠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띠라는 걸 봤을 때 조심을 혹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띠도 같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토끼띠. 토끼띠. 올해 토끼띠이신 분들은 뒤통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뒤통수.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뒤통수를 치는 경우. 네네. 유식한 말로 배신이라고도 하죠. 네. 네.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돼지띠와 개띠. 돼지띠와 개띠. 네.
어떤 나이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네. 물론 각 끼마다 다 해당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개띠와 돼지띠를 가지신 분들은 네. 어떤 급작스러운 혹은 자신이 해오던 일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 그게 그것 또한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는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반드시 그분들에 한해서 이벤트는 생기게 됩니다. 아, 좀 더 큰 이벤트가 생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아무 준비 없이 혹은 일상생활을 하던 분들은 좀 서프라이즈 하면서 좀 손해를 보는 일들도 가는 쪽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아, 노력을 하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결실을 얻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노력 없었던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뭐 네, 그런 그렇죠. 말씀. 아, 그래서 네. 옛말에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로 바뀌었다. 네네. 그건 제 생각에는 준비를 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좀 동반될 것 같고, 네네네. 준비 없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충격, 네. 변화, 네.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경향이 좀 두드러질 것 같아요. 아, 네. 하다못해 기온 청소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개운 왠지. 청소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외에 뭐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네. 각 목적사별로 조금씩 편차가 발생하는데, 네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준비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 풍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풍수는 과학이냐 아니면 미신이냐 이렇게 좀 이 설전을 벌이시기도 하는데 네. 풍수가 이게 그 미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어떻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주시면. 풍수는 나라마다 믿음이 틀려요. 네, 그렇죠. 중국 쪽은 거의 과학이다 네, 라고 맹신을 하는 편이고, 네, 한국 쪽은 믿지만 표를 내기 싫어하죠. 그렇죠. 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좀 부담이 간다고 할까요? 네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는 곳이 협소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인테리어적인 측면이 강하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풍수라는 개념에 있어서 어떤 에너지 장을 바꾼다거나 네, 어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거나 네,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풍수가 과연 과학이냐 아니면 미신이냐, 네. 이것은 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반드시 작용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신이라 이렇게 보기에는 에너지의 흐름의 활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사람과 사람 간에도 분명히 만나면 에너지의 흐름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기분 탓이라고 할까요? 보통은 기분 탓이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성격이 서로 부닥친다거나, 네. 저 사람하고 잘 맞아, 네. 아주 궁합이 좋아, 이런 것도 기분 탓일 수만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네.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라면 풍수는 사람과 공간의 매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이 좀 풍수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기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영상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컨텐츠로 좀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많은 팁을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